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03 미분계수와 도함수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페이지 거의 안 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는 우리가 보통 F-3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F-3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y는 fx 이와 같은 식으로 놓여 있는데 딱 요 점에서의,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의 x 좌표가 3이었던 거예요. 이때 요 3이라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 요것이 바로 뭐다? F-3 미분계수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하고 싶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한 순간적인 변화율, 즉 요 녀석의 미분계수를요. 하나하나 구하지 말고 전부 다 구하는 마법의 식을 갖고 싶었어. 우리는 그 식을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르고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f-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예요. 되겠습니까? 즉, 야, 난 f-x를 알면 x가 1인 점에서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 라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x자리 1만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온다 라는 요런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밑에 맨 아래쪽에 여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아래쪽에 보면 f-x를 구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밑에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 여백에다가요. 비교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x는 a라는 한 점에서 얘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점이냐? 실수 전체냐예요. 즉, f-a가 가능하냐? 라고, 얘가 존재하냐? f-a가 존재하냐?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이 f-a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f-a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x 화살표 a를 넣을 거야. 그럼 분모가 무조건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무슨 식이 오면 돼? x-a. 분자식에는 뭐가 오면 돼? fx-f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식만 있나? 하나 더 있죠. 어떤 식 있어요? h는 0으로 갈 때 뭐 이런 거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땐 무슨 식을 쓴다? 시작! h분의 f의 a, 지금 a니까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런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도함수가 존재하냐, 즉 f-x가 존재하냐 라는 요 문제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 a 자리에 x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말이 돼, 안 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도함수에서는 이 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식을 쓴다? 바로 요 식을 쓰게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요 하나의 식만을 이용하게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요것이 미분 가능과 도함수의 차이예요. 미분 가능은 두 개의 식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도함수에서는 요 두 번째 식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필기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자.
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이 함수가 우선 미분 가능, 부드럽게 잘 연결되는 함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f-x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f-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의의 식은 리미트, h 쓸까 델타 x 쓸까? h 쓸까요?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h의 의미는 뭐랑 똑같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라는 요 식과 같은데, 델타 x 쓰기 귀찮아서 h라고 썼을 뿐이다. 바로 이런 식만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함수에 의해서 선생님이 극한을 열심히 구해냈더니 예를 들어서 극한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해요. 자, 그런데 나는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일명 f-2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3 곱하기 2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즉 몇? 8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f-2는 8이다 라는 요식을 보면서 항상 얘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의미를 아셔야 되죠. 어느 점에서의 x가 2일 때의 무엇을 구한 거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다예요. 그런데 그 기울기가 몇이다? 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 계신가? 선생님! 예지하고 예진이 오늘부터 수학2 들었어야 했는데 시간표 안 보냈죠? 예진은 왔다가 그냥 간 것 같네요. 예, 우리의 실수다. 내일부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세 번째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요,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기울기가 없이 평평한 경우, 혹은요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기울기가 없이 평평한 경우, 혹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에서 생기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인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와, 미분계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함수의 식만 구하면 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구나, 엄청 편하네 라는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사이에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요 여백에 우리 지금부터 또 하나의 개념을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해 볼 겁니다. 또다시. 자, 우선요 첫 번째
델타 x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델타 x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x의 변화량 맞습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래서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얘는 x의 변화량이야. 예를 들면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x1이 있고요. 여기에 x2가 있을 때 우리는 요 간극을 뭐라고 부릅니까? 델타 x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가 델타 x예요. 아, 그래? 결국 델타 x는 x2-x1 예, 절대값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개념이구나요. 자, 그런데 무슨 개념이 지금부터 등장하게 되냐면 dx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dx라는 녀석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여기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간극이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n등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n이 무수히 많아지겠지. 맞습니까? 이때 이 무수히 많아진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dx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x의 변화량은 변화량인데 그 간극이 어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점점 줄어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의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붙어버린 그림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dx를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간극은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그 간극은 거리가 거의 뭐에 가깝다?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간극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 나는 얘를 dx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적어두기 바랍니다. 아주 작지만 dx도 양이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 아주 작지만 dx도 양이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 아주 작지만 dx도 양이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dx의 의미라는 것은요. 결국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델타 x가 돼버리는 거야. 맞죠? 예.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델타 x 요것이 바로 dx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럼 지워도 되겠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요 도함수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도함수는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그래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f-x. 자, 그런데 이 표현 외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죠. f-x 도함수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맞습니까?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건 뭔데?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극한을 붙여서 얘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자, 델타 x가 0으로 가면 뭐로 바뀐다? dx로 바뀌어요. 얘가 0으로 가면 델타 y도 뭐에 가까워진다? 점점 0에 가까워지지. 우리는 그 0에 가까워지는 델타 y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d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도함수를 f-x라고도 표현하지만 dy, dx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녀석을 읽는 방법보다 예, y를 이런 의미예요. dy, dx는 y를 x에 대해 미분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읽는 방법은 dy, dx 이렇게 읽는 거예요. dy, dx, dx분의 dy 이렇게 읽지 않고요. dy, dx라고 읽습니다. 물론 나눗셈에 대한 개념은 맞아.
그런데 미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눗셈보다 미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dy dx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y라는 문자는 뭐로 바뀔 수 있어? 함수에서 fx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얘는요 dfx dx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fx는 내려와서 d dx의 fx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요 줄여서 y 다시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저 5개의 표현이 모두 다 같은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모두 다 같은 표현이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읽는 거야? dfx, dx. 얘는요, ddx, fx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녀석의 의미는 뭐다? fx를 무엇에 대해서 미분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분자는 무슨 문자 되겠습니까? 나눌 분자예요. 자, 미자는 뭐야? 미세하다, 미약하다, 아주 작다라는 얘기지. 나누기는 나눈데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나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OFX라는 녀석을 이 밑에 있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구나. 즉 X를 슉 쪼개버리면 FX도 어디론가 가겠지? 그 값을 구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마지막 개념 채우고 가도록 하십니다. f-x를 구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다? fx를 x에 대해 미분한다. fx를 x에 대해 미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위에는 선생님이 해드린 거 갖고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세요. 자, 20초에 같이 풀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1번 fx가 불연속인 점은 몇 개입니까? 몇 개? 다 불러봐 한번. 2개? 또 다른 의견 없어요? 4개? 예. 자, 지금부터 이런 문제에서 엄청 주의해야 될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을 엄청 잘 보셔야 돼요.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이에요. 예, 마이너스 1과 5는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안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연속 묶고 있어요. 자, 계속 끊김없이 쭉 가고 있네요. 연속돼서 가다가 여기서 한번 딱 하고 끊겼지. 맞아요? 어머, x는 3인 점에서 한번 끊겼네. 그리고 그 다음 쭉 가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연속이 안 되고 있죠? x가 4인 점에서 연속이 안 되고 있고 다시 가서 열린 구간 5까지 만족시켰어요. 구간을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답은 몇 개 되겠습니까? 2개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군 이런 부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맞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몇 개? 3개 되겠습니까? 예, 보도록 하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드럽게 잘 연결. 부드럽게 잘 연결. 연결이 돼도 뾰족하면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드럽게 잘 연결되지 않는 점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부드럽게 잘 연결되다가 아씨 여기에서 안 되네. 부드럽게 잘 연결되다가 아이 여기에서 안 되네. 부드럽게 잘 넘어갔는데 여기서 연결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부드럽게 잘 연결되지 않는 점은 총 몇 개다?
3개다. x가 며칠 때 며칠 때 며칠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그러면 이제 3번 f-x가 0인 점은 몇 개 되겠습니까? 답은 이거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점이지? 몇 개? 2개? 또? 1개? 또? 같이 한번 해. 네? 몇 개? 몇 개? 찬영군?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건 말이죠. 얘가 순간적으로 이런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야. 맞지? 여기에서부터 어이씨, 0이 되는 구간 하나 있네?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되죠. 이런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있지? 어디?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0이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나중에 도함수의 활용해서 배우는 남보다 높은 점, 남보다 양옆에 있는 것보다 작은 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요 막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어. 이때 우리는 이런 점들을요 극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극대와 극소에서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0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인 경우는 극대, 극소, 극소 이렇게 해서 총 몇 군데이다? 3군데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두셔야 됩니다. 자, f-0은 0보다 커요? 같아요? 작아요? f-0의 부호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과 같다. 뭐야 f-0은? 그림 그려보면 돼요. 네, 그냥 0인 점에서의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 구해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요? 작아요? 같아요? 0보다 크다. 양수잖아.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무슨 점에서야? x가 3인 점에서요. 자,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맞습니까? 왜? 극한값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좌우. 그래서 봤더니 3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슉 해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극한값의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으면 우리는 이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페이지. 자,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극한까지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은요, 계속 극한값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극한값 하면 선생님이 보통 크게 제일 중요한 개념 뭐라 그랬어? 좌극한값, 우극한의 값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원, 2단원에서 우리는 뭘 배웠다?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자, 연속이라는 개념은요, 선생님이 핵심을 말하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불러 시작! 좌우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 보도록 하자. 미분 가능은 선생님이 그래프적 해석으로는 부드럽게 잘 연결돼야 된다. 연결된다라는 얘기는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미분 가능은 연속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을 표현하자면요, 얘는요 좌, 우, 함 하고요 평자, 평우 얘까지 같아야만 미분 가능이에요. 이때 이 평자, 평우 요 평자, 평우가 부드럽게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좌우함이 잘 연결이라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자평우는 뭐야? 좌극한의 평균 변화예요. 되겠습니까? 우극한의 죄송해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극한값 연속 미분가능순으로 배워왔는지 알겠지? 개념이 조금씩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미분가능이면 연속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분가능이면 연속이다. 있지? 예, 그죠? 자, 연속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있죠?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면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연속이면 미분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두 그림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연속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앞에 있는 그림은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그림은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적어둡니다. 첫 번째 그림 밑에 미분 가능하면 줄 바꿔서 무조건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다 라고 써놓고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줄, 이 그림 밑에 적어둡니다. 연속은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연속은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줄 바꿔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연속은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연속은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줄 바꿔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핵심을 외울 거예요. 극한은 좌우고 연속은 좌우함, 미분 가능은 좌우함, 평자, 평우 이렇게 개념을 좀 기억하고 갈 거예요. 되겠습니까? 극한은 좌우, 연속은 좌우함,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는 미분 가능은 좌우함, 평자, 평우 한 번 더, 좌우함, 평자, 평우 한 번 더, 좌우함, 평자, 평우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좌우함, 평자, 평우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문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묻고 있네요. 야, x는 0에서 연속이야?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그냥 뭘 풀어버리면 되겠다?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요거 하나만 풀어버리면 됩니다. 왜?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얘는 연속이니까. 맞아요. 즉 이 문제는 두 문제처럼 보여도 우리가 해결할 것은 뭐만 해결하면 된다. 시작! 좌우함 그리고 평자, 평우 요것만 해결하면 된다예요. 자, 그래서 우선요 좌극한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좌극한입니다. x가 어디로 향할 때? 0 마이너스로 향할 때 fx랑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할 때? 0 플러스로 향할 때 fx랑 무슨 값? f의 0이 같냐? 이 녀석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요 x 절대값 벗고 나와야 되지. 그런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극한값 몇 나오는데? 0. 그죠? x 빼기 x는 0이니까.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극한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식은 뭘로 나와? x 더하기 x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x를 0으로 보낸대. 이 x는 0으로 보내면 뭐로 갑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f의 0 구해봅니다. x자리에 0 대입하면 얘 뭐 나옵니까? 0 나오죠. 어머.
좌극하고 우극한 함수값 모두 다 같네. 그러므로 얘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우선 얘는 연속까지는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뭘 따져야 됩니까? 평자, 평우 따지셔야 됩니다. 자, 평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좌극한이니까 그래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을 적었어요. 그리고 뒤에 우리는 무엇의 표현을 적어야 됩니까? 평균